지금 2분 47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48초, 49초. 3천만 원 줄게요. 3분 안에 못 고치면 집에 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수입차 정비소 프레스티지 모터스입니다. 50대 중반의 박민준이 핸드폰을 들고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있죠. 6억 원이나 하는 롤스로이스 팬텀 앞에는 70대로 보이는 노인 한 분이 서 계십니다. 손에는 공구를 들고 계시고 바로 옆에는 낡은 폐지 수레가 초라하게 놓여 있습니다. 정비소 안에 있던 젊은 정비사 3명이 숨을 죽인 채 노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꼭자 버튼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김태수. 주름이 깊게 패인 손을 엔진룸 안으로 천천히 집어넣었는데 놀랍게도 그 움직임만큼은 젊은 정비사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빠릅니다. 이제 1분 50초입니다. 민준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을 던집니다. 시간 없는데요? 그냥 포기하시고 폐지나 주우러 가시지 그랬어요. 태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손만 움직일 뿐이죠. 왼쪽에서 3번째 있는 볼트를 도면 한 번 보지 않고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마치 눈을 감고도 찾을 수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정비사 하나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작게 중얼거립니다. 저 위치를 어떻게 저렇게 바로 아세요? 태수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시간은 가차없이 흘러갑니다. 51초, 52초, 53초. 5시간 전, 오후 2시였습니다. 같은 정비소 안에서 젊은 정비사들이 롤스로이스 팬텀 앞에서 진단기를 들고 한참을 씨름하고 있었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표정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가 문제예요? 컴퓨터 진단에는 아무 이상도 안 나오는데요. 옆에 서 있던 다른 정비사가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한숨을 내쉽니다. 벌써 5시간째예요. 이건 완전히 우리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정비소장이 급한 걸음으로 달려와서는 민준에게 조아리듯 말을 건넵니다.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죠. 부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롤스로이스 본사에 긴급으로 기술자를 요청했는데요. 가장 빨라야 내일 새벽에나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집니다. 참고 있던 화가 폭발하듯 책상을 잇는 힘껏 내리칩니다. 탁! 내일 새벽이요? 지금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벌써 5시간째라고요. 이게 6억짜리 팬텀이에요, 6억. 오늘 저녁에 중요한 만찬이 있다고 아침부터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정비소장이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입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이 목소리를 더욱 높입니다. 정비소 안 전체가 울릴 정도였죠. 죄송하다고 해결이 됩니까? 아니, 이렇게 강남에서 제일 비싸다는 정비소가 고작 이것도 못 고쳐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비소 밖에서 폐지 수레를 끄는 덜컹덜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 한 분이 정비소 입구를 지나가다가 문득 걸음을 멈춥니다. 구부정한 허리를 가진 노인은 엔진룸에서 새어나오는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치 오래전 익숙했던 소리를 다시 듣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기, 실례지만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크랭크샤프트 베어링 마모 소리 아닙니까? 한 정비사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노인을 향해 돌아봅니다. 폐지 줍는 노인이 무슨 차를 안다고 끼어드냐는 표정이었죠. 어르신, 여기는 고급 수입차 정비소예요. 그냥 지나가세요. 하지만 태수는 물러서지 않고 차분하게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시동은 걸리는데 공회전할 때 회전수가 450에서 550 사이로 불규칙하게 떨리지 않습니까? 엔진룸에서 드드드 하는 낮은 금소금이 나고요. 그리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 0.3초 정도 지연이 생길 겁니다. 순간 정비소 안이 싸늘하게 조용해집니다. 정비사들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수를 바라봅니다. 입이 떡 벌어진 표정이었죠. 완전 정확해요. 도대체 어떻게 아셨어요? 민준이 태수를 위에서 아래까지 천천히 훑어봅니다. 낡아빠진 폐지수레, 여기저기 때가 묻은 작업복, 세월의 무게로 구부정하게 굽은 허리. 민준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올라갑니다. 뭐예요? 할아버지가 롤스로이스를 안다고요? 이거 6억짜리 차예요, 6억. 태수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알고 있습니다. 1982년형 실버 스피릿부터 쭉 알고 있습니다. 민준이 배를 잡고 크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마치 세상에서 제일 우스운 농담을 들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하, 이거 완전 웃기는데요?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롤스로이스 전문가라니요? 이거 진짜 개그 아니에요? 민준이 지갑을 꺼내며 조롱 섞인 목소리로 제안을 던집니다. 재밌네요, 정말. 그럼 할아버지가 직접 고쳐보세요. 진짜로 고치시면 제가 현금으로 3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이요. 정비소장이 황급히 민준을 말립니다. 이건 아니라는 표정이었죠. 부회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민준이 거칠게 손을 휘두릅니다. 닥쳐요. 이거 완전 재밌잖아요. 할아버지, 3분 안에 고쳐보세요. 딱 3분. 제가 핸드폰 타이머를 돌리겠습니다. 태수가 천천히 폐지 수레를 한쪽 구석에 조심스럽게 세웁니다. 그리고 민준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70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죠. 좋습니다. 민준의 비웃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설마 진짜로 한다는 건가 싶었던 거죠. 네, 진짜로 하신다고요? 태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공구를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정비사 한 명이 황급히 공구 세트를 가져옵니다. 민준이 핸드폰을 꺼내며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들 잘 보세요. 지금부터 타이머를 시작합니다. 3분 안에 못 고치시면 그냥 가시는 겁니다. 민준이 타이머 버튼을 누릅니다. 0초부터 시작입니다. 태수가 롤스로이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70평생을 살아온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차 앞에 서자 묘하게 달라집니다. 태수의 손이 엔진 커버에 닿습니다. 정비사들이 모두 숨을 죽입니다. 민주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서 있습니다. 15초가 지나갑니다. 태수의 손이 엔진룸 커버를 엽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습니다. 마치 어제도 했던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정비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태수의 손놀림을 바라봅니다. 한 정비사가 동료에게 작게 속삭입니다. 손놀림이 보통이 아닌데요? 30초가 지나갑니다. 태수가 왼쪽에서 세 번째 볼트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도면도 매뉴얼도 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다른 정비사가 눈을 크게 뜹니다. 저 위치를 어떻게 바로 아세요? 도면도 안 보시고요? 45초가 지나갑니다. 태수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0년 세월 동안 손끝에 새겨진 경력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여전히 비웃는 투로 말을 던집니다. 벌써 1분 가까이 됐는데요. 할아버지, 포기하실 거면 빨리 포기하세요. 시간만 아까우니까요. 하지만 태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담담하게 작업을 이어갈 뿐입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비소장이 태수의 손놀림을 넋을 잃고 지켜봅니다. 저 속도, 저 정확도, 저분 보통 사람이 아니십니다. 1분 20초가 지나갑니다. 태수가 VVT 솔레노이드 쪽으로 손을 뻗습니다. 정비사 한 명이 깜짝 놀라서 소리칩니다. 어르신, 저건 특수 공구 없이는 절대 못 푸는 부품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태수는 맨손으로 부품을 정확하게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정비사들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지금 감으로 하고 계세요? 다른 정비사가 황급히 계기판을 확인하며 소리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정확합니다. 0.02mm 오차도 없어요. 박민준의 비웃던 표정이 조금씩 천천히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1분 50초가 지나갑니다. 태수의 손이 크랭크샤프트 베어링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비사들이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태수의 머릿속으로 오래전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1985년 봄이었습니다. 청담동에 자리 잡은 작지만 아주 깔끔한 정비소 앞에 간판이 새로 걸렸습니다. 김태수 명품카 서비스.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롤스로이스 전문이라고 쓰여 있었죠. 당시 32살이었던 젊은 태수가 깔끔하게 다림질된 정비복을 입고 롤스로이스 실버 스피릿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롤스로이스는 극소수의 사람들, 그것도 정말 최상위층만 타는 차였습니다. 태수는 엔진룸을 들여다보며 아주 정밀하게 소리를 듣고 있었죠. 마치 의사가 청진기로 환자의 심장 소리를 듣듯이 말입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정비소 앞에 천천히 멈춰 섭니다. 제복을 입은 운전사가 황급히 내려 뒷문을 열자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재벌 회장이 위험 있게 차에서 내립니다. 회장은 태수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내밀며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김 사장, 이번에도 결국 자네한테 맡기러 왔네. 태수가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이며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겸손함이 동시에 묻어났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틀이면 완벽하게 손봐드리겠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한 표정으로 태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역시 김 사장이야. 영국 본사에서 온 기술자들도 손을 못 대는 문제를 자네는 혼자서 뚝딱 해내잖아. 그것도 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말이지. 태수가 겸손하게 손사래를 칩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자부심이 살짝 묻어나고 있었죠.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그저 차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일 뿐입니다. 회장이 정비소 안을 둘러보며 관심 어린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런데 김 사장, 요즘 사업은 어떤가? 잘 되고 있나? 태수가 환하게 웃으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덕분에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회장님. 한 달 예약이 꽉 차서 지금 새로운 손님은 한 달을 기다리셔야 할 정도입니다. 회장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래, 그 정도면 이제 확장할 때도 됐겠네. 강남 쪽에 지점 하나 더 내는 게 어때? 태수가 이미 생각해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강남 쪽에 좋은 자리를 몇 군데 알아보고 있거든요. 회장이 지갑을 꺼내며 진지한 표정으로 제안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투자할까? 자네 같은 실력자는 더 크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네. 태수가 황급히 두 손을 저으며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지만요. 회장이 크게 웃으며 감탄합니다. 허허, 그 자신감. 역시 김 사장이야.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어서
이 나라가 발전하는 거야. 정비소 안으로 들어가는 태수를 따라 젊은 정비사 5명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죠. 스승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빛이었습니다. 한 정비사가 궁금한 듯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사장님, 이번 차는 어떤 문제입니까? 태수가 엔진음을 귀 기울여 듣더니 단번에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마치 의사가 진찰 한 번으로 병을 알아내듯이 말입니다. 크랭크샤프트 3번 베어링입니다. 0.02mm 마모됐어요. 교체가 아니라 정밀 조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들이 입을 모아 감탄합니다. 역시 사장님이십니다. 태수가 공구를 하나하나 집어들며 정비사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목소리에는 스승의 온기가 담겨 있었죠. 여러분, 롤스로이스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예술 작품이죠.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진 걸 우리도 수작업으로 정성껏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겁니다. 다른 정비사가 부러움 가득한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사장님, 저도 언젠가는 사장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태수가 그 정비사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격려합니다. 물론이죠. 자네들도 10년만 꾸준히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죠. 정말입니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태수가 환하게 웃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자네들 실력을 나도 믿습니다. 열심히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태수가 아내 은희, 그리고 5살 난 딸 수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아빠 무릎에 폴짝 뛰어앉아 제잘제잘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은희는 남편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이보다 더 완벽한 가족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여보, 이번 달 매출이 8천만 원 넘었대요. 태수가 딸을 꽉 안으며 뿌듯한 표정으로 웃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됐어. 입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손님들이 오더라고. 은희가 놀라서 손뼉을 치며 기뻐합니다. 대박이에요. 우리 이제 진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태수가 고개를 살짝 저으며 더 큰 꿈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우리 수진이 대학 갈 때까지는 10억을 모을 겁니다. 우리 딸 최고로 좋은 대학에 보내줄 거예요. 은희가 깜짝 놀라며 되묻습니다. 10억이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태수가 자신감 넘치게 확신에 차서 대답합니다. 지금처럼만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 수진이 공부도 잘하잖아요. 최고로 해줄 겁니다. 수진이 아빠를 꽉 껴안으며 소리칩니다. 와, 아빠 최고예요. 태수가 딸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웃습니다. 하하. 그럼 우리 수진이도 열심히 공부해야겠지? 은희가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태수가 아내를 안심시킵니다. 걱정 마세요. 난 아직 젊잖아요. 32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새 식구가 행복하게 웃습니다. 레스토랑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죠. 그때 태수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성공한 사업, 밝은 미래. 그 누구도 심지어 태수 본인조차도 이 행복이 언젠가 산산조각 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옵니다. 70대 노인이 된 태수의 손이 엔진 부품을 정확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그 손놀림 그대로였죠. 2분 10초가 지나갑니다.
2분 30초가 지나갑니다. 태수가 천천히 공구를 내려놓습니다. 정비사들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태수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시동 걸어보세요. 정비사들이 서로를 쳐다봅니다. 민준이 비웃으며 말을 던지죠. 아직 30초나 남았는데 벌써요? 설마 포기하시는 건 아니죠? 태수가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시동을 걸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정비사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운전석에 앉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시동 버튼을 조심스럽게 누릅니다. 부르르릉. 완벽하고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정비소 안을 가득 채웁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리였죠. 정비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칩니다. 돌아가요.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다른 정비사가 황급히 계기판을 확인하며 감탄합니다. 회전수도 완전 안정적이에요. 500에서 정확히 유지되고 있어요. 타이머가 멈춥니다. 2분 47초. 정비소 안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태수를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죠. 민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태수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 끝나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그때 말입니다. 1997년 가을.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사람들이 IMF라고 부르던 그 거대한 재앙이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거리마다 폐업을 알리는 전단지가 붙었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넘쳐났죠. 45세가 된 태수의 정비소 앞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정비소 앞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치 예약이 꽉 차서 손님을 돌려보내야 했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손님 한두 명 오면 다행이었죠. 태수가 빈 정비소를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때 은행 직원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정비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이 대출 상환일인데 아직 입금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수가 황급히 일어나며 애원하듯 말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번 달이 정말 어려워서요. 다음 달에 몰아서 드리면 안 될까요? 은행 직원이 냉정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표정에는 동정심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죠. 사장님, 이미 2달째입니다. 더 이상은 정말 안 됩니다. 태수가 두 손을 모으며 거의 빌다시피 합니다. 과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딱 3개월만 시간을 주세요. 경기만 조금 회복되면 바로 갚을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며 차갑게 말합니다. 사장님도 아시잖습니까? 지금 나라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롤스로이스 타던 분들이 다 차를 헐값에 팔아치웠어요. 이제 누가 고급 차를 삽니까? 태수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아니라 절박함이 묻어났죠. 고객들이 조금 줄었을 뿐입니다. 경기만 살아나면 곧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은행 직원이 냉정하게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조금이요? 사장님, 이번 달에 손님이 딱 3명 왔어요. 예전엔 하루에 3명씩 왔잖습니까? 현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태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은행 직원이 일어서며 최후 통첩을 던집니다. 죄송합니다, 김 사장님. 다음 주 금요일까지 5억을 갚으시든지 아니면 담보로 잡힌 집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것도 안 되시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5억을 일주일 안에요? 은행 규정입니다. 이건 제 선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은행 직원이 나갑니다. 태수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는데
직원 몇 명이 조심스럽게 정비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의 표정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였죠. 한 직원이 미안한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사장님, 저희 이번 달 월급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태수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죠. 미안합니다. 이번 달은 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봅니다. 침묵이 흐르고 다른 직원이 결국 입을 엽니다. 사장님, 저희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러세요. 미안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가보세요.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정비소를 떠납니다. 한때는 5명이나 되던 직원들이 모두 떠나가고 정비소는 텅 비어갑니다. 태수 혼자만 남겨집니다. 벽에 걸린 감사 패들과 인증서들이 이제는 너무나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저녁이 되어 태수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열자 은희가 남편을 맞이하죠. 태수의 표정을 본 순간 은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집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태수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힘없이 말합니다. 망했어요, 여보. 다 끝났어요. 은희가 남편 옆에 앉으며 남편의 손을 꽉 잡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진정하고 천천히 얘기해봐요. 태수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대출금이 5억입니다. 집을 담보로 잡혔어요. 다음 주까지 못 갚으면 우리 집을 빼앗긴다고 합니다. 은희가 깜짝 놀라며 되묻습니다. 5억이요? 그게 무슨... 태수가 참았던 감정이 터지듯 소리를 지릅니다. 다 날렸어요. 정비소도 직원들도 집도 다. 이제 정말 끝났다고요. 은희가 남편을 껴안으며 차분하게 말합니다. 여보, 진정해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당신 실력이 있잖아요. 작은 정비소라도 다시 차리면. 태수가 아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칩니다. 실력이요? 지금 누가 롤스로이스를 탑니까? 다들 차를 팔아치웠다고요. 실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은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힙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함께 이겨내요. 제가 일을 나가도 되고. 태수가 벽을 주먹으로 칩니다. 쿵. 안 돼요. 당신은 집에 있어야 해요. 수진이 돌봐야죠.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방문이 열리고 고등학생이 된 수진이 나옵니다.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방 안에서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아빠, 다 들었어요. 태수가 딸을 보며 고개를 숙입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수진이 다가와 아빠를 꽉 껴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학원도 끊을게요. 태수가 소리를 지릅니다. 안 돼. 너는 공부만 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수진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아빠, 저도 도울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인데. 태수가 딸을 밀어냅니다. 들어가. 당장 방으로 들어가. 수진이 울면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태수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은희가 남편을 껴안죠. 여보, 울지 마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태수가 아내 품에서 소리 없이 흐느낍니다. 한때 10억을 꿈꾸던 남자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말입니다. 2010년 봄, 세월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이제 60대 중반이 되었죠. 작은 원룸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벽지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고 창문 틀에는 녹이 슬어 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폐지 수레가 초라하게 세워져 있죠. 핸드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딸 수진이라는 이름이 뜹니다. 태수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였죠. 아버지, 이번 달 생활비 보냈어요. 계좌 확인해 보세요. 태수가 미안한 마음에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래. 고맙다. 내가 애들 둘 키우느라 힘들 텐데 이렇게까지. 수진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을 끊습니다. 아버지, 제발 병원 좀 가세요. 허리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태수가 괜찮은 척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보이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폐지 주우시면서요. 아버지,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정말 미안해요. 태수가 딸을 안심시키려 애씁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들 잘 키운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행복해. 손주들 얼굴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수진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아버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태수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담담하게 유지하려 애쓰죠. 나도 그래. 하지만 엄마 무덤은 내가 잘 모시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수진이 코를 훌쩍이며 말합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아버지. 그래, 조심해서 와라. 손주들도 데리고 오고. 전화가 끊깁니다. 태수가 벽을 바라봅니다. 벽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외롭게 걸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 태수가 상을 받는 사진이죠. 롤스로이스 아시아 최우수 기술자상. 태수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쓸쓸하게 웃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니, 이미 다 지나간 일이지. 이제는 받아들여야 해. 태수가 작은 제단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은희의 영정사진이 조용히 놓여 있죠. 태수가 향을 피우며 아내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요. 수진이가 또 돈 보냈어요. 우리 딸 정말 착하죠? 당신 딸이니까 그렇죠. 영정 속 은희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태수가 사진을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미안해요, 여보. 약속 못 지켜서 10억 모으겠다고 했는데 당신 아프게만 만들고 병원비도 제대로 못 대드리고. 태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당신 혼자 고생만 시키고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태수가 눈물을 훔치며 일어섭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입니다. 폐지를 주우러 나갈 시간이죠. 태수가 낡은 작업복을 입고 폐지 수레를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거리는 아직 어둡습니다. 태수가 첫 번째 쓰레기장으로 향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자주 멈춰야 합니다. 한때 롤스로이스 엔진을 만지던 그 손으로 이제는 폐지를 뒤지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박스를 정리하는 태수입니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옵니다. 그때 다른 폐지 줍는 노인이 다가옵니다. 김 선생,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태수가 힘들게 허리를 펴며 인사합니다. 박 선생님도 일찍이시네요. 나이 먹으니까 잠이 안 와요. 그냥 일찍 나오는 게 낫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두 노인이 나란히 박스를 정리합니다. 침묵이 흐르다가 박 선생이 말을 꺼냅니다. 김 선생은 원래 뭐 하셨어요? 손이 참 곱던데. 태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그냥 차 고치는 일 했어요. 아, 정비사셨구나. 그럼 기술자셨네요. 괜찮은 일 하셨잖아요. 태수가 쓸쓸하게 웃습니다. 기술자요. 이제는 다 옛날 얘기죠, 뭐. 지나간 일입니다.
박 선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다 그렇죠, 뭐. 나도 옛날엔 회사 다녔는데 이제는 이거나 하고 있으니까요. 두 사람이 침묵 속에서 작업을 계속합니다. 해가 천천히 떠오릅니다. 태수가 수레에 폐지를 가득 싣고 고물상으로 향합니다. 고물상 주인이 무심하게 폐지를 저울에 올립니다. 오늘은 12kg이네요. 12,000원 드릴게요. 태수가 돈을 받아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12,000원입니다. 태수가 다시 거리로 나서는데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태수는 편의점 앞 계단에 앉습니다.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를 꺼내 천천히 먹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태수를 힐끗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를 막고 빨리 지나가죠. 태수가 삼각김밥을 다 먹고 일어섭니다. 다시 수레를 끌고 걷기 시작합니다. 강남 거리를 지나가는데 고급 차들이 쌩쌩 달립니다. 명품 가게 앞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큰 쇼핑백을 들고 웃으며 나옵니다. 태수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들이 태수의 고객이었습니다. 재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그저 폐지나 줍는 보이지 않는 노인일 뿐입니다. 오후가 되어 태수는 프레스티지 모터스 정비소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롤스로이스 팬텀이 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엔진 소리가 밖까지 들려옵니다. 태수의 귀가 번뜩입니다. 40년을 차를 만진 사람의 귀였죠. 크랭크샤프트 베어링. 마모됐군요. 태수가 수레를 세우고 정비소를 바라봅니다. 정비사들이 진단기를 들고 당황한 표정으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태수의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저걸 내가 고칠 수 있는데. 3분이면 되는데. 태수가 다시 수레를 끌려는데 정비소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5시간째라고. 이게 6억짜리 팬텀이에요. 태수가 다시 멈춰 섭니다. 발이 저절로 정비소 쪽으로 향합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말입니다. 2분 50초가 지나갑니다. 태수의 손이 마지막 조정을 시작합니다. 정비사들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지켜보고 있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태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허리가 아프지만 참습니다. 하지만 손만큼은 여전히 정확합니다. 40년 전 그때처럼 말입니다. 민준이 시계를 보며 조급하게 말을 던집니다. 2분 반 넘었는데요. 이제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태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손만 움직일 뿐이죠. 마지막 볼트를 조이는 손놀림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습니다. 정비소장이 태수의 뒷모습을 보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저 자세, 저 손놀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2분 55초가 지나갑니다. 태수가 천천히 공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깊게 내쉬며 허리를 펍니다. 뚝뚝 소리가 날 정도였죠. 됐습니다. 시동 걸어보세요. 정비사들이 서로를 쳐다봅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민준이 비웃음을 머금고 말합니다. 아직 시간도 남았는데 벌써요? 설마 중간에 포기하시는 건 아니죠? 태수가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합니다. 시동을 걸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정비사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운전석 문을 엽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온몸으로 느껴질 정도였죠. 좌석에 앉아 시동 버튼에 손을 올립니다.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지켜봅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부르르릉. 완벽하고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정비소 안을 가득 채웁니다. 마치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교향곡처럼 아름다운 소리였죠. 정비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기판을 확인합니다.
돌아가요.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다른 정비사가 황급히 진단기를 들고 달려와 확인합니다. 눈이 점점 커지죠. 회전수가 완전히 안정적이에요. 500에서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드드드 소리도 완전히 사라졌고요. 또 다른 정비사가 엑셀러레이터를 밟아봅니다. 지연도 없어요. 즉각 반응합니다. 타이머가 멈춥니다. 2분 57초. 3분을 채 넘기지 않았습니다. 정비소 안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죠. 모두가 태수를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새하얗게 변합니다. 방금 전까지의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고 입만 떡 벌어져 있습니다. 정비소장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립니다. 황급히 태수에게 다가가며 묻습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대체 누구십니까? 태수가 손에 묻은 기름때를 천천히 닦으며 일어섭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납니다. 70년을 살아온 몸이었으니까요. 옛날에 롤스로이스 기술자였습니다. 한 정비사가 눈을 크게 뜨며 되묻습니다. 기술자요? 언제요? 어디서요? 태수가 담담하게 마치 아주 먼 옛날 이야기를 하듯 대답합니다. 1982년입니다. 롤스로이스 코리아가 처음 생겼을 때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그때 한국에 롤스로이스가 몇 대 되지도 않았죠. 정비소장이 무릎을 탁 치며 소리칩니다. 1982년이면 설마 그때 그 전설이. 젊은 정비사 한 명이 흥분하며 앞으로 나섭니다. 혹시 김태수 사장님이십니까? 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비사들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입니다. 마치 스승을 대하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정말 그분이세요. 전설의 마에스트로 김태수. 정비소장이 거의 바닥에 엎드릴 듯 절을 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태수가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다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냥 폐지 줍는 노인일 뿐입니다. 한 정비사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저희 기술학교 교재에 나와요. 김태수의 정밀 정비 이론.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다른 정비사가 덧붙입니다. 맞아요. 영국 본사 기술자들도 인정한 아시아 최고의 마스터 테크니션이셨잖아요. 박민준이 태수에게 다가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저기, 어르신, 할아버지가, 아니, 선생님이 그분이세요? 정비소장이 민준에게 황급히 설명합니다. 부회장님, 이분이 바로 80년대 롤스로이스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셨습니다. 한국 자동차 정비 역사에 길이 남을 분이세요. 민준이 태수를 바라봅니다. 민준의 눈에는 당황과 부끄러움, 그리고 존경심이 교차하고 있었죠. 조금 전까지 비웃고 조롱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어르신,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태수가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젊은 양반. 민준이 황급히 지갑을 꺼냅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꺼내지도 못할 정도였죠. 아닙니다. 3천만 원. 약속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했어요. 태수가 손을 저으며 뒤로 물러섭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돈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민준이 당황하며 되묻습니다. 네, 왜요? 제가 분명히 약속했는데요. 태수가 폐지 수레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말합니다. 저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들어왔을 뿐입니다. 40년 만에 롤스로이스 엔진을 만져봤네요. 정비소장이 태수 앞을 가로막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시는 겁니까? 성함이라도 제대로 남겨주세요. 태수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김태수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폐지 줍는 노인일 뿐입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태수가 수레를 잡으려는 순간입니다. 민준이 뛰어와 태수의 앞을 막아섭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어르신, 잠깐만요. 제발요. 태수가 민준을 쳐다봅니다. 민준이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태수가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죠. 괜찮습니다. 젊은 양반. 다들 그렇게 봅니다. 폐지 줍는 노인. 그렇게 보이는 게 당연하죠. 저도 이해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정비소장이 젊은 정비사들에게 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교훈을 전하는 스승의 따뜻함이 묻어나고 있었죠. 너희들 오늘 잘 봤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 저분처럼 위대한 분도 지금은 이렇게 계시잖아. 정비사들이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태수가 다시 폐지 수레를 잡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려는 모습이었죠. 민준이 급히 태수의 앞을 막아서며 애원하듯 말합니다. 어르신, 정말로 그 돈을 안 받으시겠어요? 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봅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엽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민준이 귀를 기울입니다. 정비사들도 모두 태수에게 집중하죠. 그 돈으로 젊은 정비사들 교육시키세요. 민준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교육이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설명합니다. 40년 경력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컴퓨터만 믿습니다. 손기술을 모릅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컴퓨터는 놓치는 게 있습니다. 정비소장이 태수의 말을 새기듯 듣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봐야 합니다. 귀로 들어봐야 합니다. 차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걸 느낄 수 있어야 진짜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젊은 정비사들이 태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합니다. 한 정비사가 용기를 내어 묻습니다. 어르신, 그럼 저희한테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태수가 고개를 천천히 젓습니다. 전 이제 늙었습니다. 가르칠 힘도 없고요. 허리도 아프고, 이제는 폐지나 주어야 하는 몸입니다. 다른 정비사가 앞으로 나서며 간곡하게 말합니다. 그래도요, 어르신 같은 분한테 배우고 싶어요. 책으로만 배운 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또 다른 정비사가 덧붙입니다. 맞아요. 저희 학교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김태수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면 무조건 배우라고요. 태수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표정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때 민준이 태수의 손을 꽉 잡습니다. 어르신, 제발 저희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정비소를 마련해 드릴게요. 아니, 새로 차려 드릴게요. 태수가 놀라며 손을 뿌리치려 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태수의 손을 다시 잡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진심입니다, 어르신. 저는 오늘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겉모습으로만 판단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태수가 민준을 바라봅니다. 민준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의 기술은 보물입니다. 그게 사라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 자동차 정비 역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제발 저희한테 기회를 주세요. 정비소장과 정비사들이 모두 태수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태수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태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여보, 당신 보고 있어요? 아직 내 손이 쓸모가 있나 봐요. 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엽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준이 환하게 웃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순수한 기쁨만 남아 있었죠. 정말요? 정말 생각해 보시겠어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약속은 못합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민준이 태수의 손을 꽉 잡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 명함 드릴게요. 민준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태수에게 건넵니다. 태수가 명함을 받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폐지 수레를 잡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비사들이 일제히 90도로 절을 합니다. 민준도 함께 허리를 깊이 숙이죠. 태수가 수레를 끌고 천천히 정비소 밖으로 걸어갑니다. 저녁 해가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태수의 구부정한 뒷모습에 석양빛이 비칩니다. 한때는 최고의 기술자였던, 그리고 지금은 폐지를 줍는 70대 노인의 뒷모습이었죠. 정비사들이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한 정비사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저분이 정말 전설이셨구나. 정비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래. 저분 같은 기술자는 이제 다시 나올 수 없어. 손으로 배우고 몸으로 익히던 시대의 마지막 마에스트로셨지. 민준이 여전히 태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꼭 모셔와야 해. 저분 같은 분이 폐지를 주우시면 안 돼. 태수는 천천히 걸어갑니다. 수레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만 조용한 거리에 울려 퍼지죠. 주머니 속 명함을 만지작거립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70에 태수의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젊었을 때의 영광, 무너졌던 시절의 아픔, 은희와의 약속, 딸 수진의 걱정스러운 얼굴.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립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죠. 태수가 원룸으로 돌아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희의 영정이 태수를 맞이합니다. 태수가 향을 피우고 영정 앞에 앉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영정 앞에 놓습니다. 여보,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40년 만에 롤스로이스를 고쳤어요. 손이 아직 기억하더라고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그러더군요. 다시 시작하자고. 정비소도 차려주겠다고. 젊은 친구들 가르쳐달라고. 태수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근데 여보, 난 겁이 나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또 실패하면 어떡하죠? 또 당신처럼 수진이한테 짐이 되면.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영정 속 은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죠.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래요? 도전하세요. 태수가 명함을 다시 집어듭니다. 박민준, 대성그룹 부회장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태수가 명함을 한참 바라봅니다. 손가락으로 명함의 모서리를 쓰다듬죠.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딸 수진입니다. 태수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아버지, 인터넷 봤어요. 태수가 당황합니다. 인터넷이라니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죠. 인터넷? 그게 뭔 소리야? 수진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가 롤스로이스 고친 거요. 영상이 올라왔어요. 지금 난리예요.
태수가 어리둥절합니다. 영상? 무슨 영상? 수진이 숨가쁘게 설명합니다. 정비소에서 찍은 영상이요. 조회수가 100만 넘었어요. 댓글도 엄청 많고요. 다들 아버지 찾아요. 태수가 핸드폰을 귀에서 잠시 뗍니다. 믿기지 않았죠. 수진의 목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전설의 마에스트로 김태수. 어디 계시냐고. 배우고 싶다고 난리예요. 태수가 다시 핸드폰을 귀에 댑니다. 수진아.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난 이제 늙었어. 70이야, 70. 수진의 목소리가 간절해집니다. 아버지, 아직 안 늙으셨어요. 오늘 영상 봤잖아요. 손이 살아있잖아요. 이분 57초에 6억짜리 차를 고치셨잖아요. 태수가 자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주름지고 거칠지만 오늘 롤스로이스를 고친 손입니다. 40년 전 그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손이죠. 수진이 목소리를 낮추며 진지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발. 다시 시작하세요. 엄마도 원하실 거예요. 태수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수진아. 딸의 목소리가 울먹입니다. 아버지가 폐지 주우시는 거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 실력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세상이 필요로 하잖아요. 태수가 눈물을 훔칩니다. 근데 말이야. 또 망하면 어떡하니? 또 너한테 짐이 되면. 수진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망해도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아버지, 제발요. 태수가 흐느낍니다.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수진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묻습니다. 아버지, 엄마 산소 다녀오셨어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보이지 않지만 말입니다. 흥, 오늘도 다녀왔어. 엄마한테 여쭤보세요. 엄마가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태수가 은희의 영정을 바라봅니다. 영정 속 은희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엄마는 하라고 할 거야. 내 아버지 성격 제일 잘 아니까. 주저하는 거 제일 싫어했거든. 수진이 웃으며 말합니다. 맞아요. 엄마가 제일 잘 아시죠. 아버지, 다시 시작하세요. 제발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진짜로 해요. 약속이에요. 그래. 알았다. 전화가 끊깁니다. 태수가 은희의 영정을 오래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여보. 수진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죠? 영정 속 은희가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 태수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알아요. 당신은 항상 내가 도전하는 걸 좋아했잖아요. 주저하는 걸 싫어했고, 결단력 있는 남자가 좋다고 했잖아요. 태수가 일어나 명함을 집어듭니다. 사실은 나도 하고 싶었어요. 오늘 롤스로이스 고칠 때 너무 좋았어요. 손이 기억하더라고. 40년 전 그때처럼 말입니다. 태수가 명함을 꽉 줍니다. 여보, 나 다시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번엔 잘할게요. 당신 부끄럽지 않게 할게요. 태수가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명함을 보며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태수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한참을 기다리는데 마치 1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민준이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태수가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씁니다. 김태수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단번에 밝아집니다. 어르신, 어르신이세요. 태수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제안하신 거요.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준이 소리칩니다. 정말요? 정말이세요?
태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젊은 친구들 가르쳐 보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당장 만나요. 정비소 계약서 준비할게요. 태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천천히 합시다. 전 어차피 갈 데도 없으니까요. 민준이 웃으며 말합니다. 아닙니다. 빨리 시작해야죠. 어르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인터넷에 영상 보셨어요? 아니요. 전 그런 건 잘 몰라서. 괜찮아요. 내일 보여드릴게요. 정말 대단해요. 100만 명이 넘게 봤어요. 그래요? 그럼 내일 봅시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꼭이요. 전화가 끊깁니다. 태수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태수가 자신의 손을 천천히 펴봅니다. 아직 살아있구나. 태수가 다시 은희의 영정을 바라봅니다. 여보, 나 할 수 있을까요? 영정 속 은희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당연하죠. 당신이 누구예요? 김태수잖아요. 태수가 웃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요. 나 김태수예요. 롤스로이스 마에스트로 김태수. 태수가 침대에 눕습니다. 오늘은 잠이 잘 올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말입니다. 눈을 감자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정비소에서 일하던 모습, 고객들의 감사 인사, 직원들의 존경 어린 눈빛, 그리고 은희와 수진의 환한 웃음. 태수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다시 시작이야. 70에 다시 시작이야. 그렇게 태수는 잠이 듭니다. 내일을 기대하며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말입니다. 일주일 후, 강남 한복판에 새로운 간판이 걸립니다. 김태수 클래식카 서비스. 작지만 깔끔한 정비소입니다. 태수가 간판을 올려다보며 서 있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보는 자기 이름이 적힌 간판이었죠. 딸 수진이 옆에서 아버지 팔을 꽉 잡습니다. 아빠, 정말 멋있어요. 태수가 딸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러니 내 엄마도 좋아할까?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당연하죠. 엄마가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민준이 샴페인을 들고 다가옵니다.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합니다.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태수가 민준에게 허리를 숙입니다. 부회장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 황급히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어르신께 배울 수 있다는 게 영광입니다. 정비소 문이 열리고 젊은 정비사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프레스티지 모터스에서 일하던 정비사들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찾아온 전국의 정비사들까지 모두 10여 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태수에게 일제히 90도로 절을 합니다. 사부님, 잘 부탁드립니다. 태수가 당황하며 손을 내젓습니다. 사부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선생님이라고 부르세요. 한 정비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안 됩니다. 사부님이 맞습니다. 저희 인생의 스승님이세요. 태수가 쑥스러워하며 정비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벽에는 옛날 감사패와 인증서들이 다시 정성스럽게 걸려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아시아 최우수 기술자상, 영국 왕실 인증 마스터 테크니션. 태수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감회해졌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옆에 다가와 조용히 말합니다. 아빠,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태수가 딸의 손을 꽉 잡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내가 있어서 아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수진이 아버지를 껴안습니다. 아빠가 더 대단하세요. 70에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첫 수업이 시작됩니다. 정비사 10여 명이 태수를 에워쌉니다. 한 대의 클래식 롤스로이스가 리프트 위에 올라가 있죠. 태수가 엔진룸 앞에 섭니다. 70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위엄이 느껴집니다. 자, 오늘은 기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롤스로이스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예술 작품입니다. 정비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합니다. 컴퓨터 진단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차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숨을 쉬고 말을 합니다. 태수가 엔진에 손을 얹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세요. 온도를 느껴보세요. 귀로 들어보세요. 엔진 소리를 들어보세요. 차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줍니다. 한 정비사가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사부님, 그럼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태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10년, 20년 만져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죠. 다른 정비사가 묻습니다. 사부님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태수가 생각에 잠기며 천천히 대답합니다. 나는 4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정비사들이 감탄하며 태수의 말을 새깁니다. 태수가 공구를 들고 시범을 보입니다. 정비사들이 숨죽여 지켜봅니다. 한 달이 흐릅니다. 정비소는 손님들로 붐빕니다.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클래식카 주인들이 찾아옵니다. 태수가 한 명 한 명 정성껏 차를 봐주고 젊은 정비사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줍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업을 마친 태수가 정비소 밖으로 나옵니다. 민준이 차를 몰고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르신, 태워다 드릴게요. 태수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젓습니다. 괜찮습니다. 걸어갈게요. 운동도 되고 좋습니다. 민준이 차에서 내립니다.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힘들진 않으세요? 태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합니다. 힘들긴요. 너무 행복해서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민준이 환하게 웃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도 어르신께 정말 많이 배웠어요.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법도요. 태수가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자네가 나한테 기회를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두 사람이 함께 석양을 바라봅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태수가 집으로 돌아와 은희의 영정 앞에 앉습니다. 향을 피우고 손을 모읍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젊은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배워요. 보람차요. 태수가 자신의 손을 펼쳐봅니다. 이 손이요. 아직 살아있어요. 당신이 살아계실 때처럼 말이에요. 고마워요, 여보. 포기하지 말라고 옆에서 지켜봐줘서.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나 이제 알았어요. 인생의 늦은 때란 없다는 걸. 70이든 80이든 손에 익은 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태수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폐지 줍는 노인이라고 했을 때 난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난 여전히 김태수였어요. 롤스로이스 마에스트로 김태수. 태수가 일어나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죠. 다음 날 아침
태수가 정비소 문을 엽니다. 젊은 정비사들이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수가 그들을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정비사들이 힘차게 대답합니다. 네, 사부님. 태수의 손이 다시 공구를 잡습니다. 70년 인생, 40년 기술. 그 모든 것이 이 손끝에 살아 숨쉽니다. 태수가 다시 시작합니다. 진짜 시작을, 새로운 인생을 말입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손에 익은 기술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김태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말해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다시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인생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김태수 선생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0 나이에 폐지를 주우시던 분이 다시 정비소를 차리고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오늘 김태수 선생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손에 익은 기술이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 잘하셨던 일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못하고 계시지만 마음속으로 다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는 예전에 이런 일을 했었는데 라고 시작하셔도 좋고요. 나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용기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공짜 사연을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더 감동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